사실 미스터 피자 회장이 작년 4월에 경비용 이른바 폭행 사건 당시 전 국민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질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미스터 피자가 이번에는 어떤 갑질 때문에 이 본사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겁니까?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나 돼요? 예,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광고비 부담이 있어요. 광고비를 원래 국가에서는 본점이 그 50% 이상 반드시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아니, 본사의 광고비의 90%를 다 가맹점주들한테 부담하게 했다. 예,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예. 이 치즈를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는 혐의 역시 있습니다. 사실 피자에서 가장 핵심 재료가 뭡니까? 치즈죠. 빵이 아니라 치즈죠. 치즈가 좋아야 피자가 좋은데 그 치즈를 본인의 친인척의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건데 치즈 단가가 싸면 이건 미담인데 그렇죠. 치즈 단가가 오히려 더 비쌌다. 네. 근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렇게 회장이나 이제 기업 경영주들과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그 친인척이 관여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치즈 가격을 불공정하게 형성을 했다면 그 이익 예. 부분은 그 친인척에게 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또 따로 걷어야 되는 거 아니니 증여세니 이런 식의 논란도 있는 와중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갑질은 또 뭐 있습니까? 예. 세 번째 갑질이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인 건데요. 네. 보복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 가맹에 가입되어 있다가 탈퇴한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피자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도한 그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다가 이제 일부러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피자 매장을 만들어서 예. 방해 영업을 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옆에 바로 만약에 피자 가게가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장을 나눠 갖는 거니까 매출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상권은 피자 가게 둘이 나눠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피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리하게 입점을 하게 되면은 더 너도 손해 보고 나도 손해 보겠다. 예. 너 죽고 나 죽는다. 이제 뭐 그런 작전으로 그런 작전으로 예. 이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피자를 사면은 돈가스 공짜 주는 식.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다. 예. 너만 손해보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탈퇴한 저 집 매장 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손해보고 팔 테니까 일로 와. 피자 사면 돈가스 줄게. 예,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은 이런 탈퇴 점주 중에 한 분이 지난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인데 김관덕 부장님 정말 이 세 가지 의혹 김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 세 번째 말입니다. 네. 이른바 보복 매장 운영. 사실은 피자를 사면 돈가스를 준다면 다 그 집을 가지 누가 안 주는 집을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보복 운행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좀 비겁하고 말이죠. 예. 진짜 치졸한 이런 양태죠. 이거는 진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공정거래 위원장도 지금 현재 김상조 후보자가 단호한 입장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바로 이러한 중간 이런 프랜차이즈업을 하면서 가맹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히 주목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사실은 경비원 폭행으로 작년 4월에 대국민 반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우현 회장이 지난 4월에 이른바 경비원을 폭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을 하고 사과했던 대목입니다. 제 잘못된 정신으로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관리인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뼛속 깊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 저 때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더라면 그렇죠. 이런 식의 보복 운영
안 나왔겠죠. 보고 읽는 걸 보니까 정말 뼛속 깊이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읽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그 세 가지 갑질 중에서 두 번째 거가 저는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회사를 중간에 끼워놔가지고 치즈를 납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친인척을 통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준 건데요. 제 생각나는 사람이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굉장히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예. 셋째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부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동거녀죠. 예. 동거녀 그 서미경 씨에게 롯데 시네마에 들어와 있는 팝콘 갈 수 있는 모든 가게를 다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운영 이익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고 저도 그 예. 롯데 시네마 가서 봅니다만 너무 비싸요, 또 가격이. 맞아요. 왜냐하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러 가는 사람, 영화 보러 온 사람 다들 사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셋째 동거녀하고 그 딸들에게, 손녀, 이제 딸이죠. 그 사람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부당한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정말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양태를 보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진 사람들이 저 기득권 행태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분노케 하는 것이어서 정말 미스터 피자 저 회장께서 정말 저 뼈에 깎는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드러났다는 점은 정말 아까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중하게 일벌백계를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BBQ가 본사가 사실은 이 본사 차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 닭 한 마리 팔 때마다 광고비 얼마씩 해서 치킨 끝까지 인상됐다가 사과를 성의업계에서 문맥까지 맞은 것. 바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미스터 피자도 본사의 광고비의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피했다. 네, 결국은 이 피해 다 가맹점주들이 갖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한 번 더 기사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미스터 피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지난 주말에 그런 생각이 나갖고서는 일부러 아내랑 같이 미스터 피자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갔던 미스터 피자와 달리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회장의 갑질 사태 하나가 매출이 줄어들게 만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됐을 경우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해드렸는데 경찰 조사를 다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도 저희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과연 뭐라고 밝혔을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입니다. 정말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기존 입장 고수하시는 거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셨는데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어떻게 하신 거세요?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20대 사회초년생 여비서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회장. 죄송하다라고 연일 사과를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정작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식당 안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그러면서요. 고소인과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진 않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상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받을 피해를 우려해서 내가 그냥 합의해 준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이거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유명했던 말도 생각나고 만지긴 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다. 뭐 강제추행이 아니었으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이제 조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들어가서 저렇게 진술하게 되면은 저는 뭐 전혀 저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기소 여부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법적 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 만약에 추행이 있었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두 번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치즈죠. 빵이 아니라 치즈죠. 치즈가 좋아야 피자가 좋은데 그 치즈를 본인의 친인척의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건데 치즈 단가가 싸면 이건 미담인데 그렇죠. 치즈 단가가 오히려 더 비쌌다. 네. 근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렇게 회장이나 이제 기업 경영주들과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그 친인척이 있다가 탈퇴한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피자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도한 그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다가 이제 일부러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피자 매장을 만들어서 예. 방해 영업을 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옆에 바로 만약에 피자 가게가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장을 나눠 갖는 거니까 매출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상권은 피자 가게 정해두고 있는데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아니, 본사의 광고비의 90%를 다 가맹점주들한테 부담하겠다. 예,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예. 이 치즈를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역시 있습니다. 사실 피자에서 가장 핵심 재료가 뭡니까? 관여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치즈 가격을 불공정하게 형성을 했다면 그 이익 예. 부분은 그 친인척에게 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또 따로 걷어야 되는 거 아니니 증여세니 이런 식의 논란도 있는 와중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갑질은 또 뭐 있습니까? 예. 세 번째 갑질이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인 건데요. 네. 보복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미스터 피자 가맹에 가입되어 사실 미스터 피자 회장이 작년 4월에 경비용 이른바 폭행 사건 당시 이 전 국민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질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미스터 피자가 이번에는 어떤 갑질 때문에 이 본사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겁니까?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나 돼요? 예,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광고비 부담이 있어요. 광고비를 원래 국가에서는 본점이 그 50% 이상 반드시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